구전 날씨에 이렇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나와주신 우리 자유애국시민 여러분, 저는 그 대한민국 소 예비역 장성단 전략위원인 예비역 육군중장 신원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충성! 어제 아마 조국 청문회 보면서 속 많이 상하셨죠? 그래도 저는 조국이 요새 참 좋습니다. 조국이 덕분에 많은 국민들이 좌익 쓰레기들의 그 냄새나는 악취에 대해서 이제 냄새를 맡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조국이 한편 기특하기도 한데 한편 또 씁쓸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조국 때문에 정말 가장 중요한 안보 위기가 묻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국민들이 여기 계시는 애국 시민들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이 안보 불감증에 걸려 있는데 이 조국 때문에 안보 위기가 묻히는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조국 뒤에는 문재인이가 있죠. 문재인이가 취임하자마자 제가 일일이 예를 안 들어도 경제, 사회, 우리나라 그냥 대한민국을 파괴하기 위해서 태어난 자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통령 되기 전부터 월남 공산화를 가슴이 뛴다, 완전히 간첩인 신영복이를 존경한다, 무수한 말을 다 했고, 그것도 그냥 모든 사람들이 나와 있는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충일 날은 김원봉이를 국군의 뿌리라고 했고요. 하여튼 더 이상 제가 예를 들지 않아도 하여튼 문재인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잘 아실 겁니다. 문재인이가 여러 가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걸 파괴했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파괴한 것은 안보죠. 대한민국의 안보는 우리 국군이 스스로 우리를 지키려 하는 자주국방이라고 하는 큰 수레바퀴 하나와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수레바퀴 두 개로 움직이는 마차입니다. 근데 먼저 국방태세부터 허물었죠. 지금 대한민국 국군이라고 하는 사전에 군인정신 있습니까? 없죠. 군기강도 없습니다. 추적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청소년 여름 캠프입니다. 이렇게 만든 것이 송영무입니까? 정경두입니까? 물론 그 두 놈도 그 죄를, 역사의 죄를 나중에 죽음으로 밖에 갚을 수밖에 없겠지만 가장 제1의 원흉은 문재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문재인이가 이번에 또 대형 사고를 하나 쳤어요. 아까 한 바퀴, 자주국방 외에 또 하나의 한 바퀴가 한미동맹이라고 그랬는데 한미동맹을 결정적으로 파괴시킬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그게 8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영어 약자로 일명 지소미아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파기했어요. 여러분, 지소미아는 한일관계 파탄입니까? 한미동맹 파괴입니까? 예, 역시 우리 애국시민들은 잘 알고 계시네요. 한일관계 파탄은 중간에 잠깐 머무르는 중간역입니다. 최종역은 한미동맹 파괴입니다. 지금 당장 보시면 지소미아를 파괴했다고 일본이 더 강력하게 반발합니까? 미국이 더 화를 냅니까? 미국이죠. 이제 문재인이가 코너에 몰려서, 조국 사태의 코너에 몰려서 원래 이 카드를 좀 이따가 쓰려고 했는데 이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미동맹 대신에 김정은과 남북야합을 하겠다. 그 다음에 한중일 자유동맹을 이제는 버리고 북중러 전체주의 동맹으로 가겠다고 아예 공개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8월 24일 제가 광화문 집회에서 2019년 8월 22일을 1950년 6월 25일 북괴가 남침한 날의 데자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명확합니다. 단지 하나 우리가 좀 다행스러운 것은 미국이 드디어 문재인의 정체를, 그전에도 알겠지만은 이제 문재인의 정체를 공개했습니다. 대한민국과 문재인 정권을 분리한 것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미국은 한편이고
쓰레기 문재인 일당은 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미국이라고 한들 내정 간섭에 문제가 있는데 문재인이를 끌어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건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되죠. 우리가 시작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자유동맹이 다 우리 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문재인이를 끌어내는 위대한 역사의 출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우리의 각오를 우리 아이들, 저 청와대에 앉아있는 붉은 악마가 또 좋은 의미네요. 그 응원하는 붉은 악마가 아니고 붉은 쓰레기라고 하겠습니다. 붉은 쓰레기 문재인 일당, 그리고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과 전 세계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제가 구호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좋은 말 할 때 그러면 여러분 내려와. 그 다음에 제가 안 내려오면 여러분은 쳐들어간다. 아시겠죠? 좋은 말 할 때 안 내려오면, 좋은 말 할 때 안 내려오면, 좋은 말 할 때 안 내려오면. 자, 조국 이야기 간단히 하고 끝내겠습니다. 조국의 범죄가 뭡니까 물어보면 여러분들 막 수십 가지 나올 거예요. 요걸 다 줄이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가전복의 죄, 두 번째는 경제적인 돈에 관련된 죄, 세 번째는 입시부정. 근데 우리 국민들은 제일 약한 범죄부터 더 열을 내요. 이거 나라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여긴 애국시민을 제외하고 상당수의 국민들은 국민도 안 해요. 아니, 국가전복의 죄가 제일 큰데 그거는 헌법을 위반한 국사범입니다. 돈 좀 먹고 입시부정한 거는 잡범이에요, 잡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왜 잡범에는 열을 받으면서 국사범에는 무덤덤합니까? 물론 여론조사가 좀 엉터리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론조사에 의하면 제 이 조국이의 산호맹 관련 범죄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게 10%랍니다. 정신이 빠진 거예요, 우리 국민들도.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 말이죠. 집에 가면 자식 손자 앉혀놓고 조근조근 이야기를 좀 하십시오. 입시부정 좀 한 게 큰 죄냐? 대한민국을 파괴한 게 큰 죄냐? 그러니까 이에 대한 우리가 가치를 세우지 않으면 문재인을 무너뜨리고 난 뒤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때법, 국민정서법이란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헌법 위에 국민정서법이 있다고. 웃기는 이야기죠. 국민정서법이 뭡니까? 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때법이 뭡니까? 기분 나쁜 사람들끼리 떼거리 모여서 광장에서 과음 지르는 겁니다. 내가 기분 나빠서 패거리 모으면 헌법도 파괴하겠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법 감정입니다. 이 수준입니다. 이 상태로는 자유민주주의 지키지 못하고 자유민주주의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는요, 자유민주주의라는 사상을 기초로 거기에 기초한 헌법과 법을 만들어내고 그 법을 지킬 때 자유민주주의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2002년도에 순 거짓말 선동에 의해서 이해창 후보 병력비리, 그래 김대중 정부는 들어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뒤에 무수히 있었던 뭐 촛불 난동, 광우병, 그 다음에 천안함 거짓말, 이게 전부 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으로 지금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왜 나오셨어요? 날씨도 안 좋은데 집에 편안하게 그 텔레비 보시지, 토요일날 자식들하고 놀러 가시지, 뭐하러 여기 나와서 흔들어요? 왜 그랬어요? 2016년 때문에 그렇죠? 2016년 촛불 난동으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됨으로써 그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계속성이 파괴되고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되는 순간이 됐습니다. 제가 그 사건을 한마디로 표현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촛불이 법치를 태우니 자유민주주의가 휘청거리고 그 틈을 타서
인민민주주의가 비집고 돌아서 지금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가져다 준 역사적 의미예요. 그런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그러니까 조국의 국가 전복의 죄를 제일 가벼이 생각하는 겁니다.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많은 국민이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이 파괴되고 자기의 자유가 파괴되는 이 엄중한 순간에 왜 파괴가 됐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문재인이가 왜 조국을 임명을 강행할까요? 이뻐서? 잘생겨서? 아닙니다. 조국을 임명을 해서 마지막 남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법치를 파괴해서 내년에 고려민주연방제를 거쳐 적화통일을 하기 위해서 선봉장으로 조국을 내세운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조국, 문재인 중에서 누가 깃털이고 누가 몸통입니까? 조국이 깃털이고 문재인이 몸통이죠? 그래서 고려민주연방제로 가면 고려민주연방제를 하는데 문재인과 김정은 중에서 누가 깃털이고 누가 몸통입니까? 김정은이가 몸통입니다. 조국, 문재인, 김정은은 연결되어 있는 깃털과 몸통의 관계입니다. 제가 마지막 구호로서 연설 끝냅니다. 제가 조국 하면 여러분 깃털 세 번 하십시오. 문재인 하면 몸통. 세 번째 다시 문재인 또 하면 깃털. 그다음에 마지막에 김정은 하면 몸통. 그래서 분명하게 깃털과 몸통의 관계를 여러분 손자와 자식들에게 오늘 들어가면 다 저녁 때 알려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자, 갑니다. 여러분은 몸통만 하시면 돼요. 저는 깃털만 하면 되는 거고. 이런 조국! 다시. 제가 조국 하면 깃털! 아시겠죠? 조국! 깃털! 문재인! 몸통! 문재인! 깃털! 김정은! 몸통! 이번 기회에 이 세 역적을 우리 대한민국의 재단 앞에 반드시 바쳐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51.6%인 1,500만 여표로 대한민국의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부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하는 그는 오직 대한민국만을 바라보고 국정을 해오던 중 온갖 불의한 세력들에 의해 탄핵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불행한 사태를 맞아 지난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지금까지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백이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분노하고 있지만 정작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구치소 안에서 홀로 꿋꿋이 투쟁을 하며 3년, 30년, 300년을 구형하던 불의한 재판에 타협하지 않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가 정의와 자유를 사랑하는 정의로운 국민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구치소 생활 가운데 정신은 강할지라도 육신은 쇠약해져 계실 것입니다. 이에 여러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엽서와 서신 보내기입니다. 지금까지 엽서 서신 보내기에 동참한 국민들은 약 15,000명 내외로 보여집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18대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신 유권자 1,500만 명의 0.1%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수치입니다. 대통령께서 더욱 꿋꿋하게 버티시게 하는 힘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 어린 서신입니다.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하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적어도 10% 정도인 150만 명은 엽서 서신 보내기에 꼭 참여하셔서 대통령을 다시 볼 수 있을 때까지 이 일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배달되는 여러분들의 엽서 서신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크게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를 주문하여 보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선구자 방송 연락처 010-2507-4861에 문자로 여러분의 성함과 정확한 집 주소와 엽서 수량을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